상장 후에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상품이죠. 이 타이거 캐디 혁신기업 ESG 30 ETF. 저희 ETF 언박싱에서도 한번 다뤄봤는데 상장 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한번 리밸런싱을 했다고 해서 오늘도 설명해 주실 정의연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미래스 자산운용 ETF 운용본부 정의연입니다. 그때 나와서 설명해 주셨을 때요. 이 상품은 그러니까 ESG인데 그 또 재밌는 게 포인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스코어링을 한 종목들이 들어가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상장할 때고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가 지났죠? 상장을 올해 2월 8일에 했으니까 지금 7개월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반년 조금 넘은 건데 지금까지 성과는 혹시 또 어땠는지? 성과는 일단 올해 주식시장 상황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월 8일 이후 이제 성과를 좀 살펴보면 9월 8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13.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5% 하락,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는 14.8% 하락했거든요. 네. 이 가운데 이제 캐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4%의 이제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뭐 시장 하락을 한 가운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장 대표 지수들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됐든 손실은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지수들보다는 좀 선방했다. 한 5에서 6%포인트 정도는 선방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어떤 주식을 담았길래 좀 이렇게 성과가 그래도 주식시장 전체보다는 괜찮았나요? 네, 이제 그 기여도 분석을 좀 해보면요. 이제 종목별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산업군별로도 볼 수 있는데 네. 먼저 한번 산업군별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캐디 혁신기업 ESG 30 지수의 경우 이제 4가지 혁신 산업군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테크, IT, 미래기술, 플랫폼 이 4가지의 산업군들의 성과 기여도를 좀 살펴보면 네. 그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은 이제 플랫폼 마이너스 7.1% 그리고 IT 쪽에서 마이너스 4.1% 그런데 이제 바이오테크 분야에서는 제로 그리고 미래기술 분야에서 플러스 4.8%의 이제 성과 기여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바이오테크만 보합 그리고 그 유일하게 미래기술만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미래기술 분야가 이제 친환경, 스페이스, 로보틱스, 이제 모빌리티 이런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다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부진을 했던 네. 쪽이었거든요. 대규모 유상증자라든지 그리고 회계 감리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리오프닝의 본격화가 나타나면서 코로나 수혜주로 상승했던 것들을 대부분 이제 상승세를 다 반납했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좀 약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캐디 혁신기업 지수에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미래기술 요거 관련해서는 올해 시장에서 가장 그나마 이제 호재라고 할 수 있었던 게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이제 그 법안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기업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국성 정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기술에 편입된 이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기업들처럼 이제 그게 이제 미래기술 섹터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섹터들이 캐디 30에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 대비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은 2월 8일 상장한 이후에 9월까지 이제 누적 수익률을 볼 때 플러스 50% 이상 난 기업이 캐디에 편입된 기업 중에 3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기업이 있었나요? 네.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이 이제 60% 이상 상승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6월이었죠. 이제 누리호가 발사되고 한국 기업들도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 또한 나사도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글로벌리 그 우주 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 대표주 성격을 띠면서 6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전문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설치도 많이 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응급제 기업인데 이 기업도 탈중국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룹의 이제 철강 자원이 풍부한 점 그리고 북미 현지화에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대표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25%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이제 시장 대표 지수들은 삼성전자를 20% 이상 이제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그 삼성전자의 업황
전망에 굉장히 크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캐디 혁신기업 ESG 30 지수는 이제 애초에 설계부터 대한민국 대표 혁신 산업들의 균형 있게 이제 분산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유효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말씀을 해주신 건 이게 30종목을 골고루 담고 있는 ETF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4가지 혁신 산업군, IT, 미래기술, 플랫폼, 바이오테크 이 기업들의 7, 8종목씩 안분해서 투자를 하고요. 비중도 이제 동일 가중으로 3.33%씩. 그러니까 30개 담으니까 3.333 이렇게 네, 다 쭉 깔아놓은. 저희도 삼성전자는 편입하고 있지만 네. 3.33%. 예, 그 시장 대표 지수들이 과도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대비 좀 두드러지는 장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리밸런싱을 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전 이 ETF 한번 리밸런싱 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번에 리밸런싱을 하고 어떤 게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지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기 변경을 이제 2번 하는데 네. 매년 3월에는 이제 ESG 평가에 따라서 ESG 스코어 변동이 큰 기업들을 이제 편출하고 편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네. 이제 9월에는 설문조사까지 진행해서 종목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구성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정기 변경입니다. 사실상 9월이 제대로 진짜네요. 된 진짜 정기 변경을 이제 했다고 말씀드릴 수 그리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바뀐 거네요. 네, 이번에 이제 바뀌었는데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이제 과정을 좀 설명을 처음부터 좀 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기초 유니버스 100개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100개 기업을 이제 선정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3년 동안 평균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그거는 코스피 200 중에 고르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 유니버스에서.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서. 네. 네. 다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일정 이상인 기업들 그 중에서 이제 사업 보고서 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산업들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들은 또 배제를 시킵니다. 아, 그거는 약간 키워드로 거르는 건가 봐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혁신 관련 키워드들을 저희가 A부터 Z까지 다 설정을 해서 이 키워드들이 포함되지 않는 그 기업들을 저희가 판출을 하는 거죠. 기초 유니버스에서. 그리고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또 큰 것만, 대형주만. 상위 100개 기업이 기초 유니버스가 되고요. 100개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개 기업 CEO 거기다 플러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자본시장 CEO 30명까지 추가해서 총 13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스코어가 높은 상위 50개 기업을 추려냅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거를 물어보는 건가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물어봅니다. 2가지 질문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100개 기업 중에 CEO 본인이 생각할 때 혁신 기업으로 평가하는 기업 3개를 고르시오. 자기 회사 빼고. 네, 그렇죠. 그건 네, 맞습니다. 그래야. 두 번째 질문이 이게 가장 사실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속한 산업군에서 본인의 기업을 제외하고 혁신 기업 3개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아는 기업 가운데서 속속들이 더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혁신 기업을 이제 추려내기 위한 계량적인 방법은 사실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전문가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혁신 기업들을 추려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게 본인의 산업군 내에서 선정을 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그 2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스코어가 높은 상위 50개 기업을 이제 추려내고요. 근데 재밌는 접근법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혁신 기업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혹은 지금 혁신하고 있는 혹은 산업 자체가 혁신하는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설문조사로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항상 설문조사를 할 때 문제점은 이미 잘된 기업을 그러면 선택할 가능성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설문조사가 좀 이미 잘 돼서 후행하는 기업들을 출연했을 가능성은 없나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설문조사 방식이 후행하는 뭐 지표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뭐 산업 전문가, 기업 전문가는 뭐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흔하게는 뭐 애널리스트, 뭐 아니면 해당 산업의 연구원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분들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데이터들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결국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데이터를 가장 먼저 받아보는 것이 해당 기업이고 해당 산업이 잘 될지 안 될지도 그 기업이 가장 먼저 사실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산업에서 20년 이상 또 근무를 하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CEO들의 전문성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은 관련 데이터를 가장 먼저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대신해서 그쪽을 물어보고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기업들을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아까 50개 종목까지는 추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조건이 이제 ESG 스코어가 높은 상위 30개 기업을 추려냅니다. 이 30개 기업도 4개 혁신 산업군별로 7, 8개 기업씩 이제 안분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에 리밸런싱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했어요. 네. 그럼 어떤 게 새로 들어오고 어떤 거는 빠졌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예. 빠진 거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게 빠졌나요?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캐디 지수에 포함되기 위한 기업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매출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연구개발비가 일정 이상으로 높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혁신 산업군 내에서 대표성을 지닐 수 있을 만큼 시가총액이 높은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혁신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높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ESG 스코어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조건을 이제 보면서 이제 편입과 편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출 종목 먼저 말씀하셨죠. 네, 몇 개가 빠졌나요? 총 8종목 빠졌고 8종목이 이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8종목이 이제 편출이 됐는데 이 8종목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5개 조건 중에 이제 설문조사 스코어가 작년 대비 안 좋아서 편출된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EO들이 작년에는 혁신 기업이라고 꼬았는데 올해는 아닌 것 잘 같다. 모르겠다. 바뀌었죠. 네, 마음이 바뀐, 평가가 바뀐 그런 기업들이 3개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가 플랫폼 산업군의 넷마블. 넷마블. 네. 넷마블에 아시다시피 이제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전문 기업인데 이 기업이 사실 추구하고 있는 기조가 원래는 다수의 모바일 게임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이로 인해서 매출과 실적의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기조로 이제 운영이 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제 넷마블은 성공한 신작 게임이 좀 부재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런 기업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결과가 뭐 설문조사로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유통 쪽의 기업인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전자상거래 쪽에 이제 매출이나 뭐 실적 등이 기대치 대비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 그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 산업군의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로나 수혜주로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 좀 발생하고 이러면서 매출이나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되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스코어가 안 좋아서 3개 기업이 빠졌고 그렇죠. 그 2개 기업은 이제 ESG 스코어가 안 좋아서 빠진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존비조. 도존비조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이랑 올해랑 ESG 스코어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ESG 경영이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서 특히 IT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선두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다른 IT 기업들은 굉장히 ESG 스코어가 높아졌는데 도존비조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이 ESG 스코어가 안 좋아서 빠진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성과가 좋았는데. 성과가 제일 좋았는데 차익 실현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친환경 ESG 중에서 2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 그 SG, 소셜과 가버넌스 분야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ESG 그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재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이 매출 역성장을 하면서 그 유니버스에서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네. 레고캠 바이오 또한 이제 시가총액이 작아지면서 유니버스에서 빠졌습니다.
그럼 들어온 종목들은 반대로 어디가 있었나요? 네, 들어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8종목이고요. 작년 대비로 봤을 때 네. 설문조사 스코어가 좋아서 뽑힌 기업이 5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IT 분야의 동진 세미캠.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플랫폼 KT 기업입니다. KT는 사실 통신사 중에서도 클라우드 그 인프라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도 이제 미디어 제작 분야에서도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사 중에 KB금융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KB금융은 매출이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 계속 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필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이 미디어 플랫폼 기업인 스튜디오 드래곤 그 넷플릭스에서 소년심판 그리고 스위트홈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대표 미디어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RNA 치료제, 물리고액산의 글로벌 1위로 도약한 이제 ST팜, 요 기업까지 5개의 기업이 설문조사 스코어가 높아서 편입이 되었고요. 네. 이제 ESG 스코어가 높아서 편입된 종목은 한 종목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ESG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그 데이터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도 이제 ESG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3.3% 섞여서 리밸런싱이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수익률을 이끌어 갈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 CEO들의 인사이트가 요 안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요 인사이트가 어떻게 또 수익률로 반영이 되는지 저도 또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음에 또 리밸런싱 할 때 모셔서 또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